내 병은 내가 만든다, 이 말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하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몸의 병이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결과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피곤해서 밥 대신 커피 한 잔으로 버티시는 분들 많습니다. 괜찮겠지, 하루쯤은 하며 넘기지만 그렇게 쌓인 습관이 몇 달, 몇 년이 되면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속이 쓰리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잠이 잘 오지 않거나 그 신호를 무시한 채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면 결국 큰 병이 찾아옵니다. 건강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참는 게 왜 그렇게 힘들까요? 바로 그게 오랫동안 우리 몸과 마음이 익숙해져 버린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억지로 참기보다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정보를 매일 받아보시려면 백세건강 구독해 주세요. 자, 시작해 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별로 안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운동을 하는데도 왜 몸이 무겁지? 이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별로 안 먹는다는 건 대부분 자주 먹는다로 이어집니다. 과식이 아니라 잦은 섭취가 문제입니다. 특히 간식, 과일, 커피 믹스, 빵 이런 것들이죠. 한 어르신은 늘 점심 식사량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전에 빵 한 조각, 커피 2잔, 오후에 귤 2개, 밤에 요구르트를 드셨습니다. 그분의 표현대로라면 조금씩 먹은 겁니다. 하지만 몸은 그 모든 걸 하루 종일 먹는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혈당이 쉬지 않고 오르고 내리며 몸을 지치게 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당이 떨어지면 또 당기죠. 결국 나는 별로 안 먹었는데 왜 이럴까? 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아예 간식을 끊어야 하나요? 정답은 무조건 끊기가 아닙니다. 그 대신 몸이 진짜로 배고플 때만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밥 3끼 딱 챙겨 먹고 간식은 명절에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냉장고 문만 열면 먹을 게 있습니다.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먹는 시대가 된 거죠. 한 70대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엔 감자 하나 삶아놓고도 귀해서 반은 내일 먹었는데 지금은 과자 봉지를 열면 다 먹을 때까지 손이 안 멈춰. 바로 그겁니다. 참는 게 아니라 익숙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이것까진 괜찮겠지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시나요? 건강을 무너뜨리는 건 큰 실수가 아니라 괜찮겠지라는 한마디로 이어지는 작은 타협입니다. 늦게 자는 것도, 운동을 미루는 것도, 약을 깜빡하는 것도 그 순간엔 한 번쯤은 괜찮겠지로 시작됩니다. 이 작은 타협이 쌓이면 몸은 점점 약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터집니다.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참는 대신 대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과자가 당길 때는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몸이 지쳐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제대로 쉬자라는 마음으로 텔레비전 앞에서 간식 대신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한두 번만 그렇게 바꾸면 어느새 입맛이 달라지고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도 몸이 점점 아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허리가 뻐근하다. 운동 후엔 오히려 피곤하다.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죠? 그 이유는 운동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운동을 잘못해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60대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공원에서 빠르게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무릎 통증이 생기고 병원에서는 연골이 닳았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운동이 좋은 거라며 내가 왜 이러지? 그분은 몹시 억울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운동은 양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무리한 속도로 걷거나 오래 걸으면서 무릎에 부담을 준 게 원인이었습니다. 운동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몸이 좋아지는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운동 전 몸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뻣뻣한 날은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관절이 부은 느낌이 들거나 어깨가 무겁다면 그날은 스트레칭 정도로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둘째, 운동을 쉬는 날도 운동의 일부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몸은 쉬는 동안 회복하고 그때 근육이 자랍니다. 매일 운동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어 오히려 몸이 약해집니다. 하루 쉬는 게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입니다. 셋째, 운동의 목적을 몸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예전엔 1만 보를 걸었다 해도 지금은 5천 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가 딱 좋은 운동량입니다. 운동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꾸준함은 오히려 몸을 망칩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어느 70대 여성분은 매일 새벽에 요가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몸이 가볍고 좋았지만 어느 날부터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셨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불안했어요. 쉬면 몸이 굳을까봐.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운동은 나를 돌보는 시간이지 나를 괴롭히는 의무가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몸이 쉬고 싶을 땐 과감히 쉽니다. 그게 바로 몸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운동뿐 아니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몰아붙인 적 없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금주해야지. 단 걸 완전히 끊어야지. 매일 운동해야지. 이런 다짐이 처음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결국 한번 무너지면 완전히 포기해 버리죠. 그래서 중요한 건 참는 건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내 몸이 원할 때 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 습관입니다. 잠시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하루 종일 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면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아침엔 천천히 일어나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햇살 좋은 날엔 20분 산책하며 새소리를 듣습니다. 점심은 배고플 때 먹고 오후엔 잠시 낮잠을 잡니다. 저녁엔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고 밤엔 핸드폰 대신 라디오를 듣습니다. 이게 바로 억지로 하지 않는 건강한 삶입니다. 참지 않아도 되는 자연스러운 리듬. 건강 장수의 핵심은 그 리듬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일 때문에 몸을 혹사했고 나이 들면 건강 때문에 또 몸을 혹사한다. 참 명언이지요. 우리는 평생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삽니다. 하지만 건강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바뀔 때 비로소 지켜집니다. 그러니 운동도 식습관도 너무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 바꾸려면 몸이 반발합니다. 대신 오늘 하루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계단을 걷는다. 오늘은 저녁 후 10분만 스트레칭을 한다. 이런 사소한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몸은 달라져 있습니다. 이쯤에서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뭘 다르게 할까? 그 비밀은 마음의 습관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부터 더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몸이 쉬고 싶어 했으니까 그게 필요했던 거야. 이런 태도가 결국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스트레스야말로 만병의 근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걸 참는 것보다 참는 나 자신을 먼저 풀어주는 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 꼭 참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못 참아오신 건 아닌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참는 게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절대로 참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참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조금 아픈 건 원래 그래.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며칠이 몇 달이 되고 결국 병원에서 큰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70대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가슴이 답답했지만 소화가 안 돼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죠. 그분은 회복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말하는 걸 왜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 몸은 늘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상하다, 피곤하다, 무겁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몸의 말을 잘 듣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참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화를 내면 안 된다. 참는 게 미덕이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쌓여서 결국 몸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 중에는 괜히 속상한 말 해봤자 뭐하나, 자식들한테 짐 될까봐 하며 속으로만 사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혈압을 높이고 위를 약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한 할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속에 쌓인 말이 병이 되더라고. 어느 날 그냥 울었더니 속이 후련했어요. 그렇습니다. 눈물은 약입니다. 억눌렀던 감정을 흘려보내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의 기운이 돌아옵니다. 분노든 서운함이든 꼭 말로 풀거나 종이에 써보거나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세요.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참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자식들도 바쁘게 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하지만 외로움은 생각보다 큰 병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흡연보다 더 건강에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공허함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사람 만나기 귀찮았는데 이젠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움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잠깐의 통화라도 마음의 온도를 높입니다. 혹은 동네 복지관, 경로당, 성당, 교회 등에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바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말 한마디, 웃음 한 번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뇌를 깨웁니다. 결국 건강하게 산다는 건 참는 삶이 아니라 풀어내는 삶입니다. 억지로 참으며 사는 사람보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몸의 신호는 들어주고 감정은 나누고 사람은 찾으십시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의사보다 더 좋은 내 몸의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플 때는 참지 말고 바로 몸의 신호를 들어라. 속상할 땐 참지 말고 표현하고 울어라. 그리울 땐 참지 말고 사람을 만나러 가라. 이 세 가지가 바로 건강 장수를 위한 3대 해독법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만든 병은 내가 고칠 수 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내 몸을 바꾸겠다는 결심보다 내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태도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절대 자기 몸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대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네. 그럼 조금 더 쉬자.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산책을 가볼까? 이런 대화가 습관이 된 분들은 자연스럽게 오래 사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건강하려면 참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젠 참지 않아야 건강하다는 걸 알겠어요. 맞습니다. 참는 건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풀고 몸을 쉬게 하고
사람을 찾아가는 건강은 평생을 지켜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요즘 무엇을 너무 오래 참아오셨나요? 혹시 몸의 신호를, 마음의 외로움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참고 계신가요? 오늘만큼은 그걸 조금만 풀어보세요. 그게 바로 내 몸이 가장 기다리던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작은 습관, 작은 마음이 100세까지의 길을 만듭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100세 건강의 지혜를 나누시고, 여러분은 요즘 어떤 걸 참지 않으려 노력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